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이섭님, 네. 혹시 여러 가지 사유로 물리치료 받아본 적 있으시죠? 네, 저는 1년에 이맘때쯤 되면은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볍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오, 있었는데 네. 그때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침도 맞은 적이 있어요. 자, 물리치료에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 방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해 줄 분을 모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동의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이수경 교수님을 모시고요. 물리치료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19,953번째 물리치료사 이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가 좌우 밸런스를 분석하고 교정하는 스스로가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깔창에 빠진 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 1cm를 찾아주는 할룩스 포인트 프로젝트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을 위해서 할룩스 포인트를 누르면서 걷고 발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위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좌우의 밸런스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206개의 뼈와 640개의 근육, 즉 320쌍으로 되어 있는 근육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이라고 하는 것처럼 좌우가 밸런스가 똑같이 맞아야지만이 안 아프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본인의 옆모습의 사진들이나 옆모습의 자세를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 또는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 또는 등 부위가 뒤쪽으로 후만이 되어 있는 자세 또는 전체적으로 일직선이 되어 있는 자세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또는 거울 앞에서 각자가 메모지 한 장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왼쪽을 깜빡 해보시고 오른쪽을 깜빡, 저희들이 윙크를 하듯이 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왼쪽을 깜빡 했을 때의 힘과 오른쪽을 깜빡 했을 때의 힘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자세가 나타났을 때를 밸런스가 잘 맞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많이 통증이 발생하는 이 악관절이라고 하는 턱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왼쪽에 들어가는 힘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힘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밸런스가 잘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하실 때는 그 다르게 느껴진 부분을 메모지에 좌측 또는 우측으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에서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구부렸을 때 손가락 3개 정도가 닿아져 있다라고 하면 정상이다 보실 수 있고요. 고개를 뒤로 제꼈을 때 코끝이랑 이마가 수평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가 정상적으로 균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에서의 회전입니다. 눈 시선을 왼쪽에 있는 어깨 부위를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어깨 부위를 보셨을 때 목의 회전이 좌우가 동일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목에서의 움직임도 어디가 더 잘 되는지 어디가 더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메모지에다 좌측 또는 우측의 목 움직임이라고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는 어깨입니다. 어깨를 쭉 팔을 들어 올려서 폈을 때 어느 쪽이 더 굽힘이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팔을 쭉 들어 올리셨을 때 어느 쪽이 더
굽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잘 되지 않는 쪽, 잘 되는 쪽을 확인해 두셨다가 잘 되지 않는 쪽이라고 판단되시면 잘 되는 쪽에 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굽힘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솔루션으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구부렸을 때 잘 되는 팔꿈치와 잘 되지 않는 팔꿈치를 확인해 보시고 좌측과 우측을 메모지에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손입니다. 손에서의 손목 관절을 이렇게 굽힘했을 때 잘 되는 쪽과 잘 되지 않는 쪽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상반신은 체크가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반신은 그나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한 번에 체킹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땐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 올려 봅니다. 또한 반대 다리를 쭉 들어 올려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굽힘에 대해서 체킹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왼쪽을 내리고 오른쪽을 했을 때 엉덩관절의 굽힘, 무릎관절의 굽힘, 발목관절의 굽힘이 어느 쪽이 더 잘 나타나는지를 체킹을 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5대5, 6대4, 7대3 운동으로 잘 되는 쪽은 한 번이라도 적게 잘 안 되는 쪽은 한 번이라도 더 잘 되게 더 많이 하는 것이 밸런스를 맞춤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발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제자리 걸음을 해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에서 멈춤을 합니다. 했을 때 사진과 같이 본인의 엄지발가락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쪽은 회선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회선이 되어 있는 쪽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체킹을 하셔야 하고요. 또한 밑에 보는 그림과 같이 본인의 아치라고 하는 족궁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 깊이에 따라서 본인의 아치가 낮아졌다, 본인의 아치가 높아졌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체크하는 것이 물리치료사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분들과 은퇴 이후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재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이기 때문에 발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봐 주시고 저희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은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차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고요. 발이 망가지면 신체 균형도 무너지게 되고 일상생활의 유지도 어려울 뿐더러 잘못된 걸음걸이로 척추라든지 골반도 망가지고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의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정상적인 발이 중앙에 있는 발이라고 했을 때 평발이라고 하듯이 평평발일 경우에는 좌측에 A 그림이 될 수 있고요. 평평발보다 너무 과하게 일어난 요족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발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를 많이 신는 분들이라든지 신발의 크기가 작다라든지 그리고 평평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무지외반증이라 해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안으로 이렇게 밑으로 스며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발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아치가 낮아져 있는 X자형 발, 안쪽에 아치가 높아져 있는 O자형 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바로 본인의 발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일자형 걸음을 걸었을 때 다리 모양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안짱 걸음이라 그래서 구두의 앞쪽만 닳게 되는
그리고 학다리 걸음이라 그래서 무릎을 펴져 있는 상태로 앞으로 걸었을 때는 연골연화증이라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신고 다니시는 신발의 밑바닥을 보셨을 때 나의 보행 패턴은 이렇게 치우침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위에 있는 그림 자체가 뒤꿈치 닫기 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발 허리뼈와 그리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체중심이 이동하는 이 보행 패턴이 가장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좌측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 구두의 앞굽만 닳는 실제로 바쁜 샐러리맨들이 많이 총총걸음으로 걸었을 때 나타나는 보행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모델들이 쓰는 그리고 안쪽이 낮아져서 안쪽에 뒤꿈치와 안쪽에 앞꿈치가 많이 다른 보행 패턴을 보이는 것들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노인들의 보행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을 보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발의 중앙 부위가 많이 닳고요. 그 다음에 멋을 내기 위해서 본인의 발보다 더 큰 신발을 신었을 때는 뒤꿈치가 많이 닿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다리에 그리고 발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O자형의 보행 패턴을 보이시기 때문에 발의 바깥쪽을 많이 닳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발의 신발 발바닥을 보고 신발의 밑창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패턴을 걷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솔루션도 해결해 보자. 중재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의 내재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서부터 머리까지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의 내재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의 첫 번째 발허리뼈인 할룩스 포인트와 다섯 번째 발허리뼈 그리고 뒤꿈치뼈가 삼각형 형태로 바닥에 닿아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발허리뼈를 당겨서 누르고 당겼을 땐 안에 있는 발의 내재근을 가장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구부리지 않고 놓아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당겼을 때 발의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아니고 발의 안쪽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아치를 높이는 것이 그래서 재활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발 내재근 운동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발 내재근을 강화하고 나서는 올바른 보행 순서가 있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뒤꿈치 닫기와 2번이라고 하는 할룩스 포인트라고 하는 첫 번째 발 허리뼈 부위를 누르면서 3번이라고 하는 엄지와 검지 사이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발끝 떼기를 하면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올바른 보행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발 허리뼈 밑에 에어백을 위치시키고 이 에어백을 누르는 감각을 가지면서 보행을 하게끔 저희들은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첫 번째 발 허리뼈를 누르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행 도중에 아이들의 발의 족저 압력이라고 하는 분산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룩스 포인트를 이용한 발의 압력 차이 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로봇 발을 이용해서 실제로 압력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을 때 동일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평균 접촉 면적 자체가 높아짐으로 해서 발목의 안정성은 높아졌다라고 나왔고요. 또한 평균 접촉 압력은 낮아짐으로써 발의 피로도는 줄었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리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발에 있는 내재근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를 하실 때 나는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왼쪽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오른발을 먼저 계단 위에 올렸을 때는 체중의 1.2배의 무게가 왼쪽으로 더 많이 실려서 무릎의 통증을 더 많이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무릎을 먼저 올림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 2번 그림과 같이 왼쪽 무릎을 먼저 올림으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오른 무릎을 먼저 밑으로 내리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을 변화시켜야지만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나는 왼쪽 무릎이 아프다라고 했을 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트랙을 돌았을 땐 왼쪽을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 무릎에 부하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왼쪽 무릎이 아프다라고 가정을 했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 그림과 같이 지금의 트랙에서 역방향으로 해야지만이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왼쪽 무릎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보행 패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트랙을 돌지만 내 무릎이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왼쪽을 축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축으로 걸을 건지를 선택해야 할 땐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은 2번처럼 보행을 하고 트랙을 돌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건강에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리를 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리를 꼬은 거는 골반까지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 전체의 변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다리 꼬우는 거는 결코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꼭 꼬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땐 1번과 2번 그림 중에선 나는 1번을 선택하면 오히려 뭐 하겠다?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왼쪽 무릎이 더 눌려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림처럼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를 올려놓는 게 훨씬 나의 무릎 통증에는 더 괜찮은 패턴들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습관이 오히려 나의 나쁜 자세를 더 가속화시키고 통증을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본인들의 운동 패턴을 잘 분석하시고 내가 아픈 발이 어디고 아픈 무릎이 어디고 아픈 엉덩관절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그 관절들을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퀴즈에 있었습니다. 현역 선수들을 하고 그다음에 은퇴 선수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점점점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운동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측 운동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치 위주로 운동이 되어야지만이 더 길게 연장된 근육이 더 빠르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효과들이 더 많이, 그 다음에 근력이 더 많이, 그 다음에 파워가 더 많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은퇴 선수들은 선수 생활 동안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다리, 그 다음에 편측 운동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쪽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쪽들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운동 방법으로는 7대3, 6대4, 5대5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사용한 관절은 3의 운동으로, 사용하지 않은 관절에 또는 사용하지 않은 팔다리는 7에 대한 운동으로 밸런스가 맞아야지만이 안 아프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6대4로 좌우 밸런스가 이제 거의 동일하구나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5대5로 운동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아이들의 키 성장, 뼈 성장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발목의 흔들림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깔창을 이용한 보행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술들이 IoT 기술과 암호화폐와 그다음에 인체공학적 설계가 가능한 인솔로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바른 걸음으로 인해서 IoT 기계로 걸음수를 측정하고 분석을 하고 그 바른 걸음에 대한 걸음수를 암호화폐로 환산하고 적립해서 실제로 그러한 암호화폐나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기업의 CSR과 연계를 하던 사회적 기부 캠페인과 연결을 해서 나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1, 2, 3번으로 바른 걸음을 걸음으로써 나의 밸런스가 제대로 맞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부산의 갈매길 2-2 코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러한 인솔을 신발 안에 착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또한 시민들에게 교육을 했고요. 실제로 해변가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그다음에 바른 걸음을 걸으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분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캠페인들을 저희 부산에서는 갈매길 그리고 지리산에서는 둘레길 제주도에서는 올레길 그리고 합천에서는 소리길에도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서 이러한 기부 문화가 계속 연결이 돼서 캠페인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가 좌우 밸런스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오늘 나는 물리치료사다 라고 하실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들의 밸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앞으로 쭉 지속되어서 무병장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4시간 30분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요즘들 장거리 운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뭐 좀 피로를 풀 수 있는 간단한 네. 뭐 물리치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방법 있으면 한 가지만 팁을 주시죠. 예. 네. 그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몸이 바로 서 있다가 반듯하게 서 네네네. 있다가 점점 피로해지기 때문에 몸이 뒤로 가죠. 네. 차 시트에 뒤쪽으로 붙어서 그쵸. 운전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때 뭐 호흡을 후 내어 뱉으면서 배꼽을 등에 붙인다라고 생각해서 네. 머리를 네. 실제로 우리 머리 위에 이 책이 네네. 한 권 있다 생각하고 네네. 얘를 밀어 올리듯이 쭉 펴는 거. 예, 예. 네, 이거 자체가 허리를 곧게 만들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조금 덜 피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졸음 운전을 네.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리고 그냥 졸음이 올 때는 창문을 네네. 약간 내려서 네. 아니면 졸음 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의대학 전문의학과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주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운전자분들한테. 네, 운전을 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최고입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스스로 내 네. 스스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도대체 물리치료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직업이고 네.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리치료는 일단 3년제라든지 4년제 정규 과정을 네, 다 네. 이수를 하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네.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예, 예.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발급이 되고 이 면허가 있고 나서 병원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뇌졸중 어르신들이라든지 척수 손상 환자들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 네. 그다음에 근골격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네네. 물 수치료라고 해서 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치료사의 손으로 하는 도수 치료라고 요즘에 네네. 많이 도수 치료 이야기합니다.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손으로 네. 이제 그래서 이 아픈 도수구나.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직업군이 예. 물리치료사라고 말씀드릴 수 저는 있습니다. 도사들이 하는 치료를 도수 치료로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다르네요.
많이 내려놓고 치료를 했을 때 도사 네. 치료가 되는 아, 거고 그렇군요. 교수에서 도사로. 네, 도사로. 네. 치료사들의 정말 네. 이 섬세한 손의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이 물리치료사들의 예. 또 한. 근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 사회 첫 발을 그러면 물리치료사로 시작하셨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네.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로 네. 어떻게 강단에 서게 된 뭐 특별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의 19,953번째 물리치료사입니다. 만- 면허 번호라고 하는 네. 것들이 부여를 받기 때문에 아, 네네. 이 사람이 어떤 분들을 치료했는지 네. 이력이 다 남아져 나와. 있을 정도로 네네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정도를 뇌졸중 어르신들이랑 척수선상 네네. 그다음에 네네. 이제 아이들의 운동 치료를 병원에서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적 기술들을 저희 후배들한테 나눔을 실천해보고자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어서 네네. 물리치료사로 일하실 때랑 네네. 물론 또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물리치료를 접은 건 아니시겠지만 네. 물리치료사로 일하실 때랑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그 부분에서 네. 어떤 것이 우리 교수님한테는 더 맞았다고 해야 되나 보람이 있었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네. 물리치료사가 제 원래 직업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더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환자를 치료했을 때 그 네네네. 시간들이라든지 그때의 그 추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보람. 자부심, 보람,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강했다.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물리치료사로 활동하시는 네. 그 기간 동안 그렇죠. 특별하게 기억나는 환자분 예. 있으시면 예. 어떤 분이실까요? 뭐 엄살을 많이 네. 네네네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지금 이제 어르신이 뭐 생존에 계시는지 이제 더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기에 1년차 물리치료사일 아, 때 네.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 키 좀 작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뇌졸중으로 저한테 처음으로 내원하셨는데 네. 그 어르신이 지금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내용들, 모습들이 네네네네. 아직도 많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뭔가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많이 하셨나요? 오히려 네네.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웠으니까요. 제가 1년 차였기 때문에 깨달음이 잘 더 모르고 있으셨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아프다. 이렇게 하면 덜 아프지만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네. 지도를 오히려 저한테 아, 해주셔서 그러세요?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 이후로는 점점점 저의 이제 스킬이라든지 저의 배움 실습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아갔다. 자리 잡아갔다. 네,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본인의 느낌을 네. 잘 표현해 그러네. 주셨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왜 그곳의 길이 있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이런 제품들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저는 이제 홈쇼핑 오늘 방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여담이고요. 아니 근데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네. 어떤 제품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네. 듣기로 이제 인솔이라는 일종의 깔창이죠. 우리 네, 쉽-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이 기능성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계기, 네. 동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깔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발의 맨 마지막 우리 그렇죠. 인체에서 맨 마지막 네, 바닥에서 네. 몸 전체에서는 2% 정도를 차지하지만 아, 네. 전체 98%의 무게를 다 저희 견뎌내죠. 발에서 네, 견뎌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기를 네. 나는 평발인 것 같아서 많이 필요해. 나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네. 휘어져 들어가는 무지 무지 외반증인 두 번째.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나는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 같아.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깔창에는 사람들이 잘 신경을 쓰지 않더라. 그렇죠. 래서 얘가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 그다음에 보행을 할 때 조금 더 바른 보행, 올바른 순서대로 보행을 한다라고 하면 네. 안 아프고 더 멀리 더 건강하게 네. 걸어 다닐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네. 저희 학교에 석사와 박사 선생님들하고 네네네. 같이 공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저희 연구팀에서 네. 예,
깔창을 한번 개발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 깔창하면 이제 키높이 깔창만. 그렇죠. 우리 왜 관심이 연예인 있고. 아이돌 네. 뭐 3단으로 깔았다 뭐 이런 네, 데 그래서 뭐 키를 2층에서 높게 내려와라 뭐. 높게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왕 이렇게 제품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또 앞에 보면 네. 되게 예쁜 또 예, 컬러도 포스터가 예쁘고. 그려져 있어요. 예. 어떤 그림인지도 설명해 좀 자세히 주세요. 이왕 네. 말 나온 김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요 뼈를 가지고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손뼈만큼이나 이 발뼈도 26개가 있습니다. 오, 26개가 네. 있어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네. 제가 포커싱으로 한 뼈가 어디냐면 이 첫 번째 발허리뼈라고 합니다. 네네. 예, 요 엄지발가락. 예, 네. 엄지발가락의 첫 번째 발허리뼈. 여기 부위를 바닥을 누르면서 당기면 어디가 높아지냐면 요 아치가 높아지는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네. 예, 예, 예. 그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깔창을 신지 않고도 네. 본인이 스스로 여기를 누르는 거. 네. 두 분께서도 한번 지금 네. 보이진 않지만 네. 그 부위를 눌러보십시오. 네. 대신에 느낌으로.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것보다는 엄지발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여기 부위만 눌러야지 네. 했을 때 아치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아 나는 제대로 운동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운동을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엄지발가락 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시는 네,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낙상 예방을 위해서 네, 네. 또는 우리 아이들이 키가 더 크고 싶은데 네. 라고 이제 질문이 왔을 때 네. 이러한 내재근만 강화되어 있어도 발목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르게 뛰어놀고 네. 바르게 서 있기만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위입니다. 저희가 엄지발가락 발허리뼈가 이 네. 에어백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입니다. 아이들한테 여기를 누르면서 네. 걸어라. 걷게끔 자꾸 교육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담아주기 위해서 네, 네. 여기다 에어백을 넣었고요. 에어백을 누르면 에어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예. 발끝 떼기 할 때 근육을 적게 쓰면서도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근피로도를 낮추는 예,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한번 접목시켜 보았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여기 뒤에다가 가이드를 넣었습니다. 여기 가이드를 넣은 이유가 뒤꿈치 닿기 할 때 아이들은 발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쉽게 삘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네. 한 번 삘 이 발목은 예. 평생 습관적으로 삘이 네, 계속 나타나기 휘어요.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네.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키가 더 성장하고 싶고 뼈가 더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안 맞더라도 그다음에 건강 식품을 안 먹더라도 바르게 뛰어놀면 네네. 예, 키도 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열리는 게 저희 그 자녀가 네, 중학교 이제 학생인데 네. 뭐 꿈은 뭐 있으면 좋잖아요. 네. 연예인이 꿈인데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키가 네. 작다고. 매번 이제 나 언제 크냐, 네네네. 나 어떻게 하면 키가 자라느냐, 그리고 이제 자꾸 비타민을 네.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사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기다려라, 클 거다라고 이제 조금 달래긴 하는데 오늘 네.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듣다가 네네네. 그러면 이게 아동용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인용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성인용은 이제 아이들 것을 먼저 개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예. 이런 인체 뭐 역학 시험이라든지 생체 역학 시험 자체가 네. 아이들보다는 어른한테 먼저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제가 먼저 확인하고 그렇죠. 제가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지만이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네. 해서 어른들 걸 먼저 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테스트. 착화감 네네네. 테스트를 하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적용을 나서 했다. 아이들 거. 야, 갑자기 탐나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저희 네. 화면에는 네. 이 볼록 튀어나온 게 잘 안 느껴지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엠보싱처럼, 만져보니까 네, 네. 엠보싱처럼 돼 있죠. 만져보세요. 예, 예. 오, 이거 되게 이 생각보다 안에가 네. 푹신하면서 네, 단단한 맞아요. 느낌. 좀 단단한 느낌이 네, 더 네, 많이 네. 나요. 네, 그렇습니다. 야, 저는 이 캐릭터 교수님 때문에 궁금한데. 갑자기 좀 구미가 확 당기는데요. 네, 이 캐릭터가 네. 해달이라고 I am 해달이라고 해달. 네, I am 하는 해달이에요. 캐릭터입니다. 예, 예. 이건 저희 이제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보통 네. 장애 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장애 아이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장애 아이들보다는 조금 장애도가 좀 낮고 네, 네. 일반 아이들보다는 조금 이제 네, 학습이 네, 네. 느린 느린 아이들이 친구들, 네. 해달을 실제로 보고 본인들이 그린 걸 아.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서 캐릭터로 이용하셨구나.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를 보면서 희망도 주고 바르게 자라서 비장애 아이들도 장애 아이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 이런 이렇게 깊은 뜻도 있네요. 네네네 오. 이런 예. 아니 저희가 수 또 있는 너무 세상. 제품 얘기만 하면 예, 지금 막 맞습니다. 방송을 보는 분들은 진짜 무슨 홈쇼핑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의미로 개발도 하셨고 또 키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건 맞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저는 본격적으로 물리 치료를 받아본 적은 거의 없고요. 네. 예전에 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좀 있었는데 한의원을 가가지고 네. 침을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침과 네. 우리 또 교수님이 하시는 물리 치료와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한의사는 아니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한의학이나 침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좀 네. 어렵고요. 네. 침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경혈이나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혈자리에 그렇죠, 그렇죠. 침을 꽂아서 네. 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원활하게. 만들어서 네, 네, 네. 빠르게 회복이 될 수 네.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핫팩이나 이라고 한 아, 열,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 같은 것들 수치로 네, 회선시켜서 하는 근데 물 안에서 이제 중력보다는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두 손으로 할 수 네. 있는 도수. 도수 치료, 네. 예, 그다음에 견인 치료, 그다음에 뭐 보행 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치료, 기구들을 이용해서. 예, 예, 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리 치료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게 특별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고. 예, 물리치료 사업으로서는 네. 네, 물리치료가 더 효과가 그럼 예. 어쨌든 그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 선택에 따라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네. 그 질환의 그 중요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개인이 선호하는 네. 네, 이런 방향에 따라서 네. 예,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물리치료라는 게 안마하고 뭐가 다르지? 아, 이 그러네. 궁금증도 잠깐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마기라고 해서 안마 의자들이 네. 너무나 잘 나와 맞아요. 있습니다. 네. 파, 뭐, 예. 네. 저희 딸들이 네.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처럼 네, 네, 네. 안마 의자가 잘 되어 있어서 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은 네, 되고 네. 있고요. 네, 네. 물리치료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손으로 아니면 이제 저희들 눈으로 그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정적인 방법, 그다음에 동적인 움직임 네. 측정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분석을 해서 어느 부위를 몇 분 동안 얼마만큼 치료를 해야 될지를 네, 네. 저희들이 좀 스스로 구체적이고. 네, 네. 예, 스스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방법대로, 방법대로. 그다음에 저희가 임상에 나와서 실제로 이제 환자들하고 접해 보면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실제로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0에서 1, 2, 3, 4라고 측정이 될 수 있는 예, 이렇게 표 안에서 네네. 숫자화 시켜서 체크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좌우측을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안마의자는 네. 균일하게 간다라고 균일. 하면 아. 네. 이 물리치료사들의 물리치료는 그때 셀렉션, 네, 예, 네. 선택적이고 강약 조절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사실 알았네. 아니 안마의자 질문 좋았어요. 네, 네, 쭉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뭔가 일괄적인 느낌이 드네. 네네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좀 깊어진 마당에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저희 채널이 스포츠 전문 아, 채널이기도 해서 네. 운동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운동선수는 부상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교수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의 치료 방법이랄까 재활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현진 선수는 현역 선수인데 부상을 이제 좀 크게 입어서 네. 수술도 하고 재활 치료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 그에 적합한 물리 치료다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주 선수는 은퇴하셨지만 은퇴 후에 지금 큰 어떤 병에 지금 투병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재활훈련이랄까 물리치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역 선수가 하는 물리치료와 은퇴한 운동선수가 하는 물리치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맥을 짚어주신다면. 네네. 이 또한 제 개인적인 네, 네, 예, 네. 소견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과의 싸움입니다. 0.01초를 단축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네. 아주 열심히 맞아요. 고강도 훈련을 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렇게 짧아져 있는 근육이나 늘어나 있는 근육들을 잘 스트레치
해서 그 근육들의 간격, 길이 조절을 잘 해야지만이 네, 네, 네. 본인이 정작 피크치에 올랐을 때 파워를 제대로 발휘를 해서 그 기록 싸움에서 네네. 이길 수 있는 네. 것이다. 그래서 현역 선수들은 스트레치 위주로의 운동이 맞고.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은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시절 동안에 너무 많은 편향된 운동들을 네. 하셨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 네. 편향된 운동에서 나타나는 과사용으로 인한 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과사용이기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성이 많을 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많이 썼던 부분은 네. 줄여주고 적게 썼던 부분은 되도록 많이 쓸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젓가락질을 네. 네. 죄송합니다.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죠. 숟가락질을 제가 선생님 잘하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네, 숟가락질은 제가 일부러 왼손으로?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양쪽을 균형.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균일되게. 밸런스네, 네. 예, 그렇습니다. 팁이네 이것도. 네네. 그래서 경품 당첨하러 갔을 땐 오른팔 빠르게 들었을 네. 때라고 하면 네. 평소에는 왼팔을 왼팔. 빠르게 들려고 노력을 네. 한다. 뭐 이렇게 하고 평소에 누가 불렀을 때는 왼쪽으로 네. 많이 편향되게 했다라고 하면 평소에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멀리 공을 보내기 위해서 네. 스윙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허리 손상이나 이 늑골 손상이 네, 많이 여기 옆에. 있게 갈비뼈 네.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평소에는 그 반대로 되는 운동들을 스트레치 하시고 나서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이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춰라. 네. 그게 그렇습니다. 핵심 네. 모드네요. 네네. 근데 여담인데 우리 이봉주 선수 지금 회복 중인가라는 뉴스도 들었지만 국내 최고의 물리치료사께서 이봉주 선수 좀 가서 이렇게 좀 도수 치료를 해주시면 네네.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언뜻 들었습니다. 네. 의학적 지식이 제가 좀 부족해서 이제 정말 그 질환이 강한 네. 의사 선생님과 재활에서 강한 저희들 네네. 물리치료사들이 네네. 같이 합동으로. 그 이봉주 선수를 케어를 네. 해드리면 그러니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봉주 선수가 재활을 하는 단계에서 네네. 뒤꿈치 닿기 첫 번째 발허리뼈라고 하는 할록스 포인트를 예, 예. 누르고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보행. 아. 그래서 네. 뒤꿈치 닿기, 첫 번째 발허리뼈 네. 누르기, 그다음에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끝 떼기. 그래서 바른 보행을 계속 유지해서 권해드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줄여주고 네. 몸 전체의 밸런스를 갖춰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가볍게 드린 말씀인데 진지하게 또 네. 진짜 가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네. 드는데요. 가서 진짜 또 갔으면 도우실 수 좋죠. 있죠. 네, 맞아요. 저희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의 희망이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때는 네. 그분이 또 저희한테 뭐 위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힐링도 시켜주셨으니까 네네네. 영웅이잖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다음에 뵈면 네네 좀 다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서 네. 안 좋은 쪽, 좀 아프고 통증이 있는 쪽에 반대로 사용을 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밸런스. 네, 왼쪽 무릎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무릎이 조금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그렇죠. 걸어갈 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걷거나 그러면 이제 다리가 약간 좀 뻗청다리가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도 교정이 지금 되나? 이런 우리 깔창? 네, 깔창. 네. 인솔? 인솔을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교정이 될까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깔창만으로 교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네. 네. 깔창만으로는 모든 게 다 그래요?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네. 깔창을 깔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가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습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기 때문에 네.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먼저 체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네네. 오른 다리를 앞으로 내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쪽으로 짝다리 짚듯이 이동이 되는 순간에는 네네. 몸 전체 체중의 1.2배가 그 짝다리를 짚은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으로 체중심을 가져다 놓으면 네. 오히려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의 시작은 네. 어느 다리로? 오른 다리를 오른 앞으로 다리로. 내딛는 거를 아픈 다리로. 습관, 그렇습니다. 네. 습관이 아픈 다리. 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계단 오르기 하실 때도 왼쪽 다리를 먼저 올리기보다는 오른쪽 다리를 먼저 올리시면 아, 네. 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실 때는 오른 다리를 내렸을 때 충격이 오른 다리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네네. 왼 다리를 내릴 먼저 때는, 내리시는 네, 안 거를 아픈 다리로. 추천하고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다리 꼬기를 참 많이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여성분들이 네. 꼭 과. 이게 또 꽈줘야 또 이게 좀 멋이 폼이 좀 나나? 있어요. 네. 네. 네네네. 남성분들은 네. 또 짝다리 짚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짝다리 짚기를 하시더라도 왼쪽으로 짝다리 왼쪽으로 짚는 게 짚어요. 네. 습관이 더 좋으실 거고 안 짚는 게 더 좋고요. 실제로 그냥 바로 서 있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다리를 꼬으신다라고 네. 하면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를 꼬았을 때는 왼 다리의 무게가 오른 다리 위에 또 눌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내 몸에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 왼 다리 위에 오른 다리를 올려놓는 게 오히려 괜찮고 되도록이면 좀 안 꼬는 방향으로. 그렇죠. 안 꼬는 게 제일 좋죠. 예, 네. 꼬았을 때는 골반이 틀어짐이 나타나고 네. 골반 안에 자궁도 같이 틀어지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네. 더 근데 나쁜 여성분들은 자세. 또 이게 놓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하이힐의 미니스커트. 그러니까 그것 절대 이거 때문에. 양보 못 하거든요. 네. 이해는 갑니다만 되도록이면 안 꼬는 게 더 좋은 거다 이 네,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을 떠나서 지금 막 적고 싶은 막 생각이 드는데 네네. 꼭 제 방송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생활 팁을 좀 주고 계신데 네. 궁금한 게 네. 제가 아는 물리치료사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은 목이랄까 거북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강연이라든가 시연을 하고 계신데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발 쪽으로 제가 듣기에 예. 어깨도 있고 목도 있고 뭐 다양한 부위가 있겠지만 통증에는 특히 발 쪽으로 집중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제품까지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궁금해요, 이유가. 네. 예. 발에. 왜 발인지. 네. 왜 발인지라고 물어보시면 네. 일단 다른 분들이 다 다른 분야를 다 예, 선정. 선점을 하셨기 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발인 목에 건가요? 대가이신 분, 네. 어깨에 대가이신 분, 야, 이거 척추에 참 대가이신 분, 뜻밖의 대답. 네, 그분들이 뭔가 워낙 큰 아주 웅장한 이유가 있으실 다-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 놀래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딸이 네, 둘이 네. 있습니다. 아, 우리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저도 뭐 키가 작은 건 네. 아니지만 아, 네, 네. 이 아이들도 키 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뼈 성장에 고민이 많죠. 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도 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도 키 성장에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 네. 그래서 이러한 키 성장이나 뼈 성장에 어떻게 접근을 해보지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은 우리 신발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져 있지만 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꼬물꼬물 꼬물꼬물, 하는 네, 거나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룩스 포인트를 눌러서 네. 당기는 운동, 그냥 앉아서 당기는 운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3, 네. 6대4, 5대5 운동도 발에서부터 시작하면 몸 전체에 정렬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족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족궁을 손을 이렇게 넣어 보시면 본인들의 손으로 네. 이렇게 넣어 보시면 잘 들어가는 곳이 네네네. 있고 네. 반대로 넣어 봤을 때 잘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안 들어가는 곳은 아치가 벌써 낮아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럼 높아져 있는 평발이라고 거는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좌우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는 쪽을 6, 네. 7만큼 운동을 하셔야 되고 높아져 있는 곳은 4만 해주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이네. 6대4, 7대3, 5대5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과학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스스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을 오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 국민이 보시는 이 방송에서 해주셔서 네.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전국에 그러네? 계신 물리치료사분들이 이분들이 항의하는 거니까 교수님. 항의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직업을 앗아가셨다. 그러셨어요? 하고. 네. 일단 항의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네. 혹시나 제가 이야기 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이 오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네. 잘못된 정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국민이 건강을 하면 네. 우리 치료사들도 업무가 줄 수 있고 업무가 네. 줄면 줄수록 본인의 삶의 복지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거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 저희가 한 여담이죠. 네네네. 네.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혹시 또 김희섭 위원님 질문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 누구나 아는 이제 확진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래도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집안에서 거하다 보니까 확진자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물리치료 방법이 있을까 한번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김에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꼭 보라고 막 PR하고 싶은데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로서 건강 꿀팁을 좀 특별히 네.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오늘 좀 방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네. 두 가지 질문을 네. 하나로서 네, 좋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네. 있을 거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면 두 분도 지금 해보시면 네.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집에서 다이어트도 되고 꿀팁도 될 수 있는 건 네네. 네.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아, 좋습니다. 근데 네. 아무도 모르는 방법입니다. 네. 표정도 모르고 몸에서 변화도 없는 방법입니다. 네. 네네. 예, 항문 괄약근이라고 아, 네, 아, 괄약근. 예, 네, 네, 네. 항문을 괄약근이라고 하듯이 네. 지금 스스로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음. 살포시 당겨 보십시오. 네, 하고 조였다가 예, 놓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성실하게 당기셔야 됩니다. 네. 놓습니다. 3초 정도 하나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아, 자, 다시 한 번 더 티안 나죠? 당기십니다. 네. 자, 그리고 당기고 계셔야 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꼽을 등에 쭉 붙여보십시오. 항문 괄약근이 먼저 조임되어 있고 배꼽을 등에 붙이겠다라고 하지만 대신에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앞으로 더 쏠림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같이 하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같이 같이 하시죠.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자, 먼저 같이. 네, 아무도 모릅니다. 항문 괄약근을 쪼으시고 쪼으시고, 그다음에 호흡을 후 내어 뱉으면서 내뱉으시고, 배꼽을 쭉 당겨 보십시오. 네, 쭉 배꼽을 당기고, 네, 배꼽이 등에 붙는다라고 붙는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유지. 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하고 있으면서 서서 앉고 뭐 다리를 움직이거나 모든 네.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네네. 뭐냐면 네.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네. 이 척추에 관련되어 있는 아, 부분이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골반 가장 밑에 있는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복부라고 하는 코어 근육들입니다. 코어, 네. 코어 근육들을 네. 잡아당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걸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아, 당기고 당기고 한 상태에서 팔을 뻗는 운동을 하시고 팔을 드는 운동을 하시고 다리를 드는 운동을 했을 때 팔이 가볍거나 다리가 가벼워졌다라고 하면 제대로 수축한 거구나. 아, 내가 제대로 수축한 거구나라고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부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 근육이 배가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네네. 배 맨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수축시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골반 그 콜셋이라고 하는 네네네. 예, 골반을 꽉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먼저 바로 네. 서고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네. 아, 말씀드릴 수 오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지혜롭게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네. 또 팁까지 주셔서 너무 아무도 감사하고 모르게 할수 있는. 예, 오늘 보내드리기가 싫은데 네. 벌써 이제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예, 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네. 오늘 교수님의 강의와 너무 잘 지혜를 들었습니다.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기증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가시는 거죠? 예. 제가 네. 이 제품들을 가지고 네. 일부러 이렇게 방송에 아, 네, 나올 네. 수 있었던 건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짧게 그러면 마지막 예, 멘트. 공식적인 네. 또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아, 네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그 오투랩이라고 하는 연구팀들과 같이 예, 예. 우리 석사 박사 선생님들과 예, 같이 예. 저희들이 힘들여서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이 많이
저희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인솔이 사람들한테 유용하게도 쓰이고 네. 여기서 발생한 수익들이 저희 학교에서의 학생들한테 장학금, 장학금.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느린 학습자 아이들한테도 네. 저희들이 기부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재능이라든지 저희 네네네. 연구팀에서의 재능 기부도 앞으로 꼭 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야, 제가 판매가 많이 제품들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일 가져와서 많이 박수 하시네요. 저희 쳐야 예,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교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네. 그런 비전과 꿈까지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동의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수경 교수님을 모시고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